오늘은 시의 운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우선은 운율 생성 기계라고 그래서 뭐 나왔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규칙적인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기계다. 그래서 여기 규칙적인 반복. 이 부분이 이제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칙적인 반복. 규칙적인 반복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럼 볼게. 개념을 품은 기출 선택지.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호흡을 조화시킨다. 여기에 이제 읽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또는 뭐 음보 같은 것들 연관이 좀 될 수 있어요. 음보율. 뒤에서 확인할게. 자, 그 다음 가의 어이 못 얻었다. 무슨 일로 못 얻었다와 다의 성님 사촌형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반복이라고 있는데 그 반복이 어떤 반복이 뒤에가 이제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인 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어떤 변형한 시어, 시적 호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리듬감의 변화를 주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운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지. 자, 운율 뜻부터 한번 가봅시다. 운율은 리듬이라는 거네.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갈래. 요걸 좀 알면 쉽겠지. 예를 들면 시조다. 또는 뭐 민요다. 이런 부분들이 운율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갈래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고요.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글자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주면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여러분들이 리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운율에서 운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특정 위치에 반복되는 것. 자,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것. 율은 소리의 덩어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운율은 규칙적인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기본적인 것은 바로 반복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합시다. 운율의 종류 한번 볼게요. 외역률과 그 다음 넘겨서 보시면 내재율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요? 네, 외역률, 그 다음에 내재율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외역률 안에는 음위율이 있고요. 그 다음 음수율이 있고요. 그 다음 음보율이 있습니다. 내재율은 자유시 안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는 현대시에서 두드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외역률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외형률,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다. 음수, 음보, 고저, 장단 따위의 규칙적 반복으로 생긴다. 주로 향가나 시조와 같은 고전 시가에서 나타나는데 현대시에서도 규칙적인 음수나 음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조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가 같은 경우는 차자 표기하기 때문에 음수가 정확하게 나타난다, 음보가 정확하게 나타난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조, 이게 좀 명확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향가나 시조와 같은 고전시가, 다시 말하면 정형시, 여기서는 전달하려는 의도는 이 정형시에서 뭐가 나타난다? 외형률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향가나 시조라는 말이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조와 같은 고전시가, 다시 말하면 정형시, 형식이 정해진 시. 그러니까 형식을 정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음보라든지 음수라든지 이런 규칙적인 리듬감을 정해놓은 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대시에서도 규칙적인 음수나 음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음위율, 그럼 요 위가 바로 위치를 뜻합니다. 시에서 각 행의 일정한 위치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나는 말을 반복해서 배치할 때 생기는 운율. 반복해서 사용한 같은 소리를 운이라고 한다. 저 위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하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 운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
두운, 요운, 각운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용한 같은 소리. 그럼 어디에서? 그렇죠. 위치입니다. 둔, 가운데, 요운, 끝에, 각운 이렇게 됩니다. 돌담에 속삭인 햇발같이 풀알이 웃음 짓는 샘물같이 요거는 뭐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많이 나오죠. 대구법에서 이 대구법을 설명할 때 많이 듣는 예시입니다. 어쨌든 지금 표현 방법 아니니까 운율 한번 맞춰볼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알에 웃음 짓는 샘물같이. 그럼 맨 마지막에 같이 요게 반복이죠. 그러면 뭐뭐 같이 맨 마지막이 같으니까 다리 각자를 써서 가군. 속삭이는 웃음 짓는 그러면 요건 그렇죠. 허리 요자를 써서 요운. 그 다음 돌담에 풀아래 요렇게 우문이 같은 거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두운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너 아니 너가 얼마나 예쁜지 요렇게 앞에 부분의 글자가 완벽하게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위치에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여 운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진달래꽃 들이 우리다 뿌리 우리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도 하지만 맨 마지막이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가군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 왼쪽 음이유를 만드는 요소 요거 기억합시다. 음이유를 만드는 요소 우문의 반복이다. 자, 운문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자음이나 모음. 자, 읽어볼게요. 아래 랩의 가사에서 음절 다의 반복뿐 아니라 우문 아의 반복이 라임을 형성하듯 음이율은 음절의 반복뿐 아니라 우문의 반복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음절의 반복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문의 반복도 포함한다. 됐나요?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음수율. 음수율은 글자 수가 그렇죠. 딱 봐도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요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되는가는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종류는 3, 4조, 4, 4조. 그 다음에 7, 5조.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3, 2조. 유형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수율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3, 4조, 4, 4조냐 아니면 7, 5조냐 3, 3, 2조냐 글자를 세보시면 돼요. 3, 3, 2조는 좀 특이하게 고려시대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려가요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고려가요에서 이 3, 3, 2조를 사용해요. 한번 볼게요. 가실이 있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나눠요?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글자 수가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은 뭐가 돼요? 3음보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고요. 음보는 뒤에 가서 얘기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3, 4조나 4, 4조는 요럴 때는 4음보가 많다. 7, 5조일 경우는 3음보가 많다.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 형태로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3, 4조, 4, 4조는 4음보, 7, 5조는 3음보. 4음보로 돼 있는 건 뭐가 있죠? 시조. 3음보로 돼 있는 건 민요. 그 다음 나중에 배울 고려가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걸 하나의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음수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음수율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됐죠? 조지훈이니까 이건 일제강점기 때니까 현대시로 오겠죠. 그럼 잘 읽어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곤곤 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 몸이 세 글자죠. 죽어가서 네 글자. 무엇이 될꼬 하니. 자, 의미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몸이 죽어가서 여기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무엇이 될꼬 하니 이렇게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의미 덩어리끼리 좀 묶다 보니
글자 수가 3, 4쪽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한번 잠깐 볼게요. 조지훈의 파초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자, 여기도 지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돼요? 글자 수를 따져보니까 3, 4, 5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3, 4, 5조라는 건 없었잖아요. 시작 3, 3, 2조, 3, 4조, 7, 5조인데 얘는 3, 4라고 하면 뒤에가 어때요? 5글자가 남으니까 5 또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어지는 구조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읽었을 때 의미구절이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읽어볼게요.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그러면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요만큼이 하나의 덩어리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삼음보로 글자를 읽는데 글자를 조합하다 보니까 3, 4는 합하면 그렇죠. 7글자가 되고 나머지가 5글자가 되니 이 7호조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위에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그러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요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봤더니 두 개씩 나눠주면 편하겠네요. 그러면 3, 4 글자 수가 3개, 4개, 3개, 4개. 아, 그럼 요거는 글자 수 3, 4조로 가면 되겠구나. 선생님 3, 4, 3을 더하고 4 이렇게 해서 요건 뭐예요? 10.4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수율은 음보율하고 유기적으로 좀 묶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음수율 그냥 한번 계속 따져보고 음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 볼게요.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곤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여기선 3, 5로 바뀌었죠.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조의 종장이죠. 여기가 종장. 여기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중장.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초장.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종장 부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조는 어떤 규칙성, 아까 정형시라고 그랬죠?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전체가 얘는 사음보로 되어 있고요. 그죠? 전체로 따지면 12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3장, 초장, 중장, 종장, 3장, 그 다음에 6구라는 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곤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6구입니다. 6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음보? 12음보.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죠. 종장의 첫 음보의 글자 수는 3이 돼야 되고요. 종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3호, 4, 3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자 수가 좀 벗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조가 3, 4조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지훈의 파초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 그럼 여기도 6글자지만 이렇게 글자 하나 정도는 허용을 좀 해줍니다. 여기 7, 5조. 오나침 나의 꿈을 수척한 구름. 이 밤을 어dim에서 쉬리라던고. 이렇게 본다면 7호조의 음수를 다 해주겠죠. 됐죠? 그래서 이 7호조 음수율 그 다음에 3음보 이렇게 3음보의 민요조 요거는 괜찮고요. 3음보는 보통 7호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7호조 민요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요조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만 씁니다. 3음보 민요조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3음보인 경우는 7호조인 경우가 많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가요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 3, 3, 2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얘는 그러니까 7호조는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7, 5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음보율로 가볼게요. 음보율. 자, 음보는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로 호흡을 끊어 읽는 단위가 기준이 된다. 자, 호흡을 끊어 읽는 단위. 그래서 보통은 띄어쓰기 단위하고 비슷하다 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좀 해주시고요. 호흡을 끊어 읽는 단위니까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라는 말을 쓰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띄어 읽는 부분하고
호흡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 얘기를 한 이유는 앞에 부분 잠깐만 볼게요. 앞에 부분에는 글자 수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글자 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음절. 자, 여기 잠깐 한번 봐요. 여기 보시면 음절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음절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음절은 글자 수 하나씩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의미해서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여 있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절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음보율은 요렇게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요 예시 한번 볼게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이라 그러면 산은 구강산에게 띄어쓰기 돼 있죠. 요런 걸 우리는 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절하고 어절은 구별을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거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음보율 한번 읽어볼게요. 음보는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로 호흡을 끊어 읽는 단위가 기준이 된다. 자,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호흡을 끊어 읽는 단위. 자, 한 행이나 한 연을 몇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느냐. 자, 몇 개의 덩어리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몇 개의 덩어리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삼음보, 사음보라고 구분한다. 자, 그러면 덩어리가 3개면 삼음보, 덩어리가 4개면 사음보 이렇게 되겠죠. 자, 음보율은 위에서 예로 든 시조와 같이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위, 나, 시나 다음의 시처럼 위에 나시를 보시면 조지훈의 파초 됐죠? 나, 시나 다음의 시처럼 현대시에서도 삼음보나 사음보의 운율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현대시에 나타나는 이 조지훈의 파초나 박목월의 산도와 같은 시를 정형시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됐죠? 요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건 정형시가 아니고 바로 보다 자유시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유시.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실 한번 읽어봅시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보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읽었죠? 그렇죠.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보는데. 그래서 끊어 읽는 구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음보로 형성이 돼 있죠. 근데 뭐 글자 수는 2, 3, 5 그 다음 3, 4, 5 이렇게 되니까 밑에 보면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보는데 7호조가 좀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진 않으니까 우선 정확하게 규칙적인 것은 삼음보로 형성돼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개념 한번 잠깐만 봅시다. 자, 개념을 한번 보시면 삼음보와 사음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음보율은 고전시가에 많이 나타나는데 규칙적인 음보는 낭독할 때 편안함을 주고 작품 전체의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시조와 가사에서는 주로 사음보가 고려가요 민요에서는 삼음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늘었더하며 저런 늘었더하리 그럼 사음보. 자, 아리랑 아라리오 이러면 삼음보가 되겠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시조와 가사에서는 주로 사음보, 그 다음 고려가요 민요에서는 삼음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겠죠. 요거는 기억합시다. 시조와 가사 좀 너무 커졌네요. 시조와 가사 그 다음에 고려가요 민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 중학생들이면 그냥 민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민요 그 다음 뭐 고려가요 같은 경우도 가시리는 나오니까 기억해 줄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 사음보는 시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재율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작품에 깃들어 있어 천천히 새겨 읽으면 느낄 수 있는 운율이다. 그 내용이나 시의 배치 등이 내재율을 형성한다.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는 현대시는 그러니까 뭐 자유시 반대는 정형시 대부분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 자, 한번 볼게요. 고재종의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그럼 볼게요. 싸그락 뭐 됐어요? 그렇죠. 반복. 이런 것들을 또 읽었을 때 리듬감이 나타나고요. 남분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뭐뭐 했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도 반복이 되는 거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것도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싸그락 남분분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반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뭐뭐겠지 됐죠? 뭐뭐겠지 예. 어미가 반복됐고요. 뭐뭐 두드려 보았겠지, 춤추었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대구법. 이 정도. 미끄러지기도 반복. 이런 식이 됩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운율의 효과. 규칙적인 질서에 생기는 운율은 독자에게 언어의 아름다움, 쾌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시인이 어떤 의도를 담아 형성한 운율은 작품의 의미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를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 자, 그 정도 한번 머릿속에 알아두시고요. 운율 형성 방법. 요건 이제 내지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봅시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운율을 형성할 때 우선은 여기 반복. 뭘 반복할 거냐? 우문, 음절, 시어, 시구, 시행, 문장 구조, 연, 또는 상징어를 사용한다. 자, 하나하나 볼 겁니다. 우문과 음절의 반복, 그 다음에 시어나 시구, 시행의 반복, 그 다음에 후렴구, 이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그 다음 수미 상관, 그 다음 음성 상징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우문과 음절의 반복을 봅시다. 특정 우문이나 동일한 음절을 반복해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정 우문이나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는데 그 위치가 같다. 그러면 그렇죠. 얘가 음운 반복, 음절 반복이면서 뭐가 된다고요? 두운 요운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선 그 정도까지 맞춰지진 않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다. 그럼 이때는 길, 요 자체가 그렇죠. 시어가 반복되면서 음절이 반복되죠. 길은 하나의 음절이면서 하나의 단어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 음절 반복이다. 시어 반복이다.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갈래 갈린 길. 자, 갈래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것도 시어 반복이죠. 또 어떤 반복이 있어요? 갈래 갈린 길. 그러면 뒤에까지 쭉 넘어가 보니까 기역과 리을을 반복하고 있다. 음절 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죠. 객관식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여기에 다음 단원에 나오겠지만 니은에서 시어의 반복이다라고 하면 그냥 찾아 올라가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역, 리을을 반복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어 반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어나 시구, 시행의 반복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시어는 단어고요. 시구는 시에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구. 그 다음 시행은 말 그대로 한행. 그 다음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시구, 시행을 반복하면 된다. 그럼 개념 나왔습니다. 시어는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단어. 그 다음 시구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구. 이렇게. 시행은 말 그대로 시의 한 행.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김춘수의 강우를 읽어봅시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반복이죠. 됐죠? 그럼 뭐가 돼요? 자, 시에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디로 갔나는 시구가 반복된 거죠.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한 번 더 반복. 맵싸한 좀 다르긴 하죠. 맵싸하게 조금 변형이 됐지만 얘는 시어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어가 반복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런 반복이 리듬감도 주지만 어디로 갔나? 상실감. 이렇게 됩니다. 넙치지짐이 냄새가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반복도 뭡니까? 맵싸하다 코를 후각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나도 반복하죠. 상실감이 더 커지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에 뭐 AA, BA의 구조가 또 나와 있는데요. 시어가 반복되는 형태가 다음과 같이 AA, BA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접동, 접동, 아우랩이 접동. 됐나요? 접동 A, 접동 A, 아우랩이 접동 A. 그래서 아우랩이나 오라비를 매끄럽게 발음한다. 부드럽게 발음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발음한다. 활음조. 나중에 이제 시적 허용이라든지 또는 시어에 대한 조탁 뭐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AA, BA의 구조도 시어가 반복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후렴구. 요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시들이 후렴구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향수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거네요. 후렴구는 각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는 시행을 가리킨다.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 운율 형성 1번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시각적으로 연을 구분한다. 2번. 자, 그 다음 시의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시 전체의 형식상 통일성을 준다. 됐나요? 네,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도 준다. 그 다음에 리듬감은 당연하겠고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운도 준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많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오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잊히지 않는다. 잊혀지겠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반복되고 있다. 향수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썼을 때의 차이점. 그 다음에 거센 소리와 울림 소리를 썼을 때의 차이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실제로 거센 느낌의 소리는 아니지만 시오듬이 반복된 겁니다. 서러운 30살 이렇게 본다면 서럽다라는 느낌이 어떤 시옷이 이런 느낌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음운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도 형성한다? 어감. 여기 말하는 음운은 성질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정 음운을 반복하게 되면 음악성뿐만 아니라 요거죠. 분위기 형성. 요 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됐죠? 그래서 서러운 30살 하니까 뭔가 어감이 조금 센 느낌. 그래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서러운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문장 구조로 갑시다.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통사적 구조의 반복인데 통사적 구조의 반복 안에 대구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을 반복한다. 근데 그것이 잇따라, 연달아 이렇게 나타나면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 되면서 대구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요소들이 중간에 껴들어가요. 다른 행들이 이렇게 껴들어가면 요 사이가 벌어지고 바로 연달아서 나오지 않죠. 또는 잇따라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구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연달아서 잇따라서 나타나면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달아 잇따라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대구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요 정도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수미상관. 구조가 같은 거예요. 참. 씨나 뿌리며 살란다. 이거나 뿌리며 살라고 한다. 밭이나 갈며 살란다. 이렇게 해서 앞에 뒤에가 구조가 똑같죠? 이런 게 대구법이에요. 자,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같거나 비슷한 시구나 연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수미상관의 특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율에서 거의 암기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이 후렴구의 역할, 효과. 수미상관의 역할,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한번 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쭉 넘어갔고요. 다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수미상관. 그 다음 요거 잠깐 봅시다. 나는 명사, 나룻배이다. 당신은 명사, 행인이다. 그러면 무엇은 뭐뭇이다. 무엇은 뭐뭇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의 구조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럼 통사구조 반복이 이해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잇따라, 연달아 나타났으니까 대구법.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대체로 같은 음절이나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그냥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뚜루루 뚜루루 됐나요? 간단하죠? 자, 시적 허용.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어긋난 문법으로 틀린 표현을 허용하는 것. 자, 여기에는 특히 단어를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때 갈은 가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시적 허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이런 부분들은 또 주의해야 될 게 문장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그럼 나는 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명령 청유는 1인칭에 쓸 수 없다. 그런데 1인칭에 썼다. 이것도 그럼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오케이. 이렇게. 제피에 취한 새가 기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홀로도 홀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원래는 뭐예요? 먼 이렇게 되는 거죠. 길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라고요? 앞에도 잠깐 읽었을 거예요. 장음 처리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개념품은 기출 선택지 아마 읽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읽다 보면 장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했다. 됐죠? 그래서 호흡 조절하고 있다. 걔도 리듬감.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 부분이네요. 여기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됐죠? 다시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산문적 진술. 산문적 진술은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운문과 반대되는 말로 율격과 같은 외적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글을 의미한다. 산문적 진술이다. 그래서 산문적 진술이란 행과 연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쓴 산문 형식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문시라고 한다. 그래서 뭐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오른쪽 잠깐 한번 볼게요.
사문적 진수를 사용한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진 않나요? 자, 어떤 시든 운율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재적인 운율입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반복이죠. 이렇게 됐나요? 이거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운율. 자, 쭉 넘어갔더니 같습니다. 그러면 같습니다가 반복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시어 반복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됐죠? 비읍니다라는 어미가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됐죠? 자, 그런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시어와 시구의 반복, 자연스러운 운율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도 반드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까지가 운율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초 개념 형성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들으시고 다음 교재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